지난 시간에 노동의 한계 생산이 노동에 대한 수요 곡선과 같고 그 다음에 자본의 한계 생산이 자본 수요 곡선과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거시경제 전체의 일반 균형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생산 모형을 활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국가 간 소득 격차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 볼 수 있을지 그런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어서 보려고 하는 것은 임금과 웨이지와 인터레스트 레이트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여기서의 웨이지는 이제 균형 임금, 그 다음에 이자율은 균형 이자율이 되겠습니다. 우선 일반 균형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할 텐데, 미시경제학에서 균형의 개념을 배우셨다면, 물론 미시경제학에서도 뒷부분에 가면 여러분 미시경제학 교과서의 뒷부분을 보시면 General Equilibrium 섹션이 따로 존재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미시경제학 강의 때 일반 균형에 대한 개념을 소개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배우셨다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General Equilibrium에 대한 개념을 대체로 잘 소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균형의 어떤 개념은 특정한 하나의 시장, 예를 들면 노동시장이면 노동시장, 자본시장이면 자본시장, 그러니까 하나의 시장이 균형 상태에 있는 것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전체의 모든 시장이 동시에 균형 상태에 있는 경우, 이제 그러한 균형을 우리가 일반 균형이라고 합니다. 특정 시장에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을 때 그것에 대한 효과를 그 시장에 국한해서만 우리가 얘기할 수는 있겠죠. 어떠한 충격이 나타났을 때 뭐 원유 시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것인지, 휘발유 시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것인지, 뭐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것인지 이런 얘기들은 사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예를 들어서 어떤 충격이 부동산 시장에 왔을 때 뭐 GDP는 어떻게 되고 고용은 어떻게 변화하고 뭐 등등등, 혹은 뭐 금융기관 대출 규모는 어떻게 변화하고 이자율은 어떻게 될 것이며 이런 얘기들은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시장들의 균형을 우리가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시도하려고 하는 균형의 개념은 모든 시장이 동시에 균형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4장에 들어와서 간단한 모형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했는데 이 모형에는 앞서 얘기했듯이 세 개의 가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세 개의 시장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제 노동시장과 자본시장만 살펴보고요. 그냥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우리가 생산된 재화시장은 보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왈라스 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왈라스의 법칙인데요. 왈라스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레옹 왈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한 사실인데, 예를 들어서 10개의 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9개의 시장이 균형이면 나머지 하나의 시장도 균형이 된다라고 하는 게 왈라스의 법칙이에요. 지금 우리는 3개의 시장을 보고 있는데 노동시장과 자본시장이 균형 상태에 있을 경우 그러면 나머지 하나 재화시장이겠죠. 재화시장도 굿즈마켓도 당연히 균형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왈라스의 법칙을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제가 왈라스의 법칙을 증명하거나 그럴 필요는 당연히 없죠. 그렇죠? 여러분 궁금하지도 않고 그냥 우리는 왈라스의 법칙이 뭔지 그 다음에 이걸 여기에서 적용할 수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웨이지는 노동시장에서 결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인터레스트 레이트 혹은 자본의 가격, 이자율은 자본시장에서 결정이 될 거예요. 앞서 노동 수요 곡선은 노동의 한계 생산인 NPL과 같고요. 노동 공급 곡선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4장 처음 시작할 때 경제 전체의 노동 공급량은 L 바로 일정하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전체의 자본 공급량도 K바로 일정하게 주어져 있다. 그리고 이제 이 둘을 우리가 공급이라고 해석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사실 다 된 거예요. 수요 곡선도 알고 있고 공급 곡선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동시장은 완전 경쟁적이라고 우리가 앞서 가정을 했어요.
자본시장도 마찬가지죠. 자본 수요 곡선 우리가 알고 있고 노동 공급 곡선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의 구조는 마켓 스트럭처는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그렇다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임금과 균형 이자율이 결정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왼쪽은 노동 시장을 표현한 것이고 오른쪽은 캐피탈 마켓 자본 시장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자본 시장이라고 하면 여러분 뭐 금융 상품들이 거래되는 시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시경제학에서 캐피탈 마켓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흔히 알고 계시는 뭐 주식과 채권이 거래가 되는 시장을 우리가 자본시장, 그러니까 자본을 조달하는 시장이죠. 주식과 채권이 거래가 된다는 것은 주식과 채권은 기본적으로 기업이 자본을 조달할 목적으로 발행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미 발행된 주식과 채권이 동시에 또 거래가 되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규로 주식을 발행할 수도 있고 신규로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어요. 그런 신규 채권, 신규 발행 주식들이 거래가 되는 시장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기존에 발행된 주식과 채권이 거래되는 시장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파생 상품들도 이제 거래가 되는 시장을 이제 현실에서는 거시경제학 교과서 밖에서는 그런 시장을 자본시장, 캐피탈 마켓이라고 부르는데 거시경제학자들은 자본시장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자본시장은 생산에 투입되는 생산 요소를 우리가 노동과 자본, 캐피탈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캐피탈을 빌리고 빌려주는 시장 혹은 뭐 구매도 가능해요. 그런 캐피탈이 거래가 되는 다소 좀 추상적인 시장일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컴퓨터를 사고 판다든가 그렇죠? 그다음에 뭐 머신을 사고 판다든가 혹은 뭐 빌리고 빌려준다든가 병원에서 최첨단 뭐 영상 기기라든가 메디컬 이퀴먼트 같은 것들을 뭐 빌리고 빌려주는 그런 시장을 우리가 모두 다 자본시장이라고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 금융 경제학에서 다루는 그런 캐피탈 마켓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본시장법 들어보셨죠? 그 자본시장 법에서 규정하는 그 시장이 아니에요. 매크로에서 보는 자본시장은. 그래서 왼쪽 그림은 노동 수요 곡선이 바로 마지노 프로덕트 오브 레이버고 노동 공급 곡선 여기 L 바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과 상관없이 경제 전체의 노동 투입량은 항상 이제 L 바로 일정하다고 가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L 바가 바로 노동 공급 곡선이에요. 그래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이 달성이 되겠죠. 그래서 균형 임금은 W 스타, 그 다음에 균형 노동 투입량은 L 스타가 되는데 공급 곡선이 수직선이니까 그냥 경제 전체의 노동 공급량인 L 바와 균형 노동인 L 스타가 이제 같아지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자본 수요 곡선은 자본의 한계 생산, 그 다음에 이제 자본의 공급량은 K 바로 일정하다고 했습니다. 이자율과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곡선이 만나는 점 R 스타가 균형 이자율이고요. 마찬가지로 균형 자본 스탁이라고 하는 K 스타는 경제 전체의 자본 공급량 K 바와 같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노동시장도 균형 상태에 있고 자본시장도 균형 상태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지금 모두 L 스타 혹은 L 바만큼이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노동시간이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L을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각자 얼마만큼의 웨이지를 받고 있냐면 W 스타만큼의 웨이지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경제 전체의 총 노동 보수는 얼마나 될까요? 노동 보수. 이 사람들이 받는 급여의 총액은 얼마가 될까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편하게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경제 전체의 노동 보수는 얼마나 될까요? 강의 안 듣고 계시나요, 다? 네. 안 듣고 계시면 제가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노동 보수는 경제 전체 노동량이 L스타니까요. 그 다음에 각자 W스타만큼을 받고 있으니까 W스타, L스타만큼이 이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전체 보수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L스타와 L바가 같으니까 W스타, L바라고 써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래프에서는 이 사각형의 면적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도 우리가 똑같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두 K스타만큼의 자본 스탁이 생산 활동에 투입이 되는 것이고요. 그럼 이제 K만큼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만, 뭐 기업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여기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이제 K스타 혹은 K바만큼이 생산에 투입이 되었고, 그러면 이제 자본에 대한 보수는 얼마나 될 것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자본을 빌려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본에 대한 소유주들. 그 사람들이 받게 되는 보수는 얼마만큼일까? 바로 R스타, K스타 또는 이제 K스타가 K바와 같으니까 자,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 그림에서는 이제 이쪽 면적이 되겠죠. 그 다음에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자신들이 가져가는 뭐 몫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자신들이 가져가는 보수가 되겠지만, 그러니까 생산 활동에 L과 K를 투입한 자바라고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비용이 되겠죠. 노동 투입을 L 바만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동의 단위당 W 스타를 지급해야 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바로 이게 노동 비용이 되는 것이고, 자바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이게 바로 자본 비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보수로 받는 노동자나 혹은 자본 소유주 입장에서는 이게 자본에 대한 보수, 노동 보수가 되겠지만, 노동에 대한 보수가 되겠지만, 이걸 지급하는 자바 입장에서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비용이 됩니다. 이제 균형에서 비용에 대한 재해석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균형에서 노동 비용은 W 스타 L 바, 그 다음에 자본 비용은 R 스타 K 바와 같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노동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들이 가져가는 총 보수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R스타 K바는 자본을 빌려준 자본 소유주들이 가져가는 총 보수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앞서 우리가 이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러니까 최종 재화의 가격을 뉴머레어로 우리가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W와 R이 다 최종 재화의 단위로 표현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윤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죠. 이게 바로 총 수입이고 이쪽이 바로 총 비용이에요. 가격이 이제 1이니까 뉴머레어라고 했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운 시장을 우리가 가정한다면, 물론 완전 경쟁적인 시장인데 거기에 추가로 만약에 엔트리 엑싯이 자유롭다면, 그렇다면 만약에 자바가 조금이라도 이윤을 얻고 있으면 잠재적 기업이 들어와서 그 이윤을 나눠 먹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런 컴피티션이 모든 기업들의 이윤을 이제 제로로 끌어내리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되고, 만약에 프로핏이 마이너스라고 하면 자바는 더 이상 생산 활동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커피 공급이 되지 않으면 커피 가격은 계속 올라갈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이제 뉴머라라고 우리가 표시하긴 했지만 충분히 상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뭐 커피 생산에 있어서 이윤은 0보다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엔트리 엑싯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균형 상태에서는 이제 기업이 제로 프로핏을 얻게 되고요. 자, 우리는 지금 어떤 균형 상태, 일반 균형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는 L 스타만큼의 노동을 투입하고 이제 K 스타만큼의 자본을 투입하고요. 그 다음에 레이버 마켓, 캐피탈 마켓에서 각각 웨이지는 W 스타, 그 다음에 인터레스트 레이트는 R 스타로 결정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제로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총 수입과 총 비용이 같아진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총 수입 Y 스타, 균형에서의 자바의 커피 생산량을 의미하는 것이고, 총 비용, 노동 비용과 자본 비용을 합친 것입니다. 균형에서. 제가 균형에서 표현한 거예요. 다 균형에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커피 생산량 혹은 생산량 Y스타는 결국 생산함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Y스타는 L을 L 바만큼 투입하고 K를 K 바만큼 투입했을 때 생산되는 산출량의 크기를 가리킵니다. 이게 Y스타예요. 자, 이제 이 식을 총수입은 총비용과 같다라고 하는 식을 이제 뭐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냐면, 총수입 Y스타를 전체 생산된 것이라고 이제 한번 읽어보는 거죠. 그렇죠? 생산된 것. 그래서
생산된 것 중에서 이쪽이 노동 비용이고 이쪽이 자본 비용인데 이것은 자바 입장에서 우리가 비용이라고 부를 수 있고 만약에 노동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이제 노동에 대한 총 보수가 되고 자본 비용은 자본 서비스를 제공한 자본의 소유주들 입장에서 본다면 자본 서비스에 대한 총 보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총 수입은 총 비용과 같다라고 하는 식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전체 생산된 것 중에 일부는 노동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들에게 보수의 형태로 돌아가고 나머지 일부는 자본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들에게 자본에 대한 보수로 돌아간다. 이렇게도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생산된 것 중에 일부는 노동자들이 가져가고 나머지 일부는 자본가들이 가져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우리가 또 생산함수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표현해 볼 수 있는데 균형에서 웨이지는 노동의 한계 생산과 같고 오른쪽이 노동의 한계 생산이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균형에서 균형 임금이 균형에서의 노동의 한계 생산과 같다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균형 임금 W 스타가 균형에서의 노동의 한계 생산이니까 K 대신에 K 바를 쓰고 균형 자본 투입량이 K 바고 균형 노동 투입량이 L 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균형에서 웨이지 스타는 한번 써볼까요? 제가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균형에서 W 스타는 노동의 한계 생산과 같은 것이죠. MPL. 그래서 MPL은 생산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K의 3분의 1승, L의 3분의 2승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노동의 한계 생산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MPL은 L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겠죠. 그렇죠? 3분의 2의 A의 K의 3분의 1승, L의 마이너스 3분의 1승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노동의 한계 생산이고 자본의 한계 생산은 K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3분의 1의 A의 K의 마이너스 3분의 2승 그 다음에 L의 3분의 2승이 되겠죠. 그래서 균형에서 우리가 어떤 상태를 관찰할 수 있냐면 3분의 2의 A의 K의 3분의 1승, L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인데 이제 균형 상태니까 K는 K 스타만큼 혹은 뭐 K 바만큼 투입하고 있는 거고요. L은 L 스타 혹은 L 바만큼 투입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제 이 식을 우리가 조금 변형해 볼 텐데 이제 양변에 똑같이 L 바를 이렇게 곱합니다. 그래도 등호는 성립하니까요. 그래서 left hand side는 wage의 노동 투입량 그 다음에 오른쪽은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L 바의 마이너스 1승 이것만 다시 한번 보시면 L 바의 마이너스 3분의 1승 곱하기 L 바를 한 거니까 이제 더하기 승수끼리 이제 덧셈으로 곱셈은 이제 승수끼리의 덧셈이 되니까요. 정리하면 3분의 2의 A의 K 바 3분의 1승 그 다음에 L 바의 3분의 2승이 돼요. 잘 들여다보면 균형에서의 산출량은 Y스타죠. 균형에서의 산출량은 K를 K 바만큼 투입하고 L을 L 바만큼 투입했을 때 얻는 거니까 바로 이 오른쪽의 이 부분이 균형에서의 산출량 Y스타와 동일합니다. 3분의 2의 Y스타. 자, 이제 우리가 얻은 식이 바로 이건데요. 자, 이것을 이제 경제학적으로 해석해 보면 Y스타 우리가 앞서 이제 이런 식을 하나 봤습니다. Y스타는 그러니까 수입은 비용과 같다는 것인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도 읽을 수 있냐면 전체 생산된 것 중에서 일부인 W스타의 L 바만큼 노동에 대한 보수로 돌아가고 나머지 R스타의 K바는 자본에 대한 보수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과연 몇 대 몇으로 나눠 갖는 것인가? 그게 사실 이제 궁금하단 말이에요. 우리 생산함수가 이렇게 규모 수익 불변 컵 더글러스 생산함수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한번 보시죠. 자, 이게 노동에 대한 보수예요. 노동에 대한 보수는 전체 생산된 것 Y스타 중에서 3분의 2만큼이다 라는 걸 의미합니다. 일부는 노동자들에게, 일부는 자본가들에게 돌아갈 텐데
그 몫의 비율은 생산된 것의 3분의 2가 바로 노동에 대한 보수로 돌아가고 나머지 3분의 1이 자본에 대한 보수로 돌아가겠죠. 그렇죠? 네, 바로 그걸 의미합니다. 자본에 대한 몫이 정말 3분의 1이 되는지 이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건 이거겠죠. R스타의 K바가 과연 3분의 1의 Y스타가 되는지 이것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본시장 균형에서 좀 지울까요? 자본시장 균형에서 우리가 노동시장 균형에서 살펴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균형 이자율이 자본의 한계 생산과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R스타는 자본의 한계 생산 3분의 1에 A의 K의 마이너스 3분의 1승 2승입니다. 그 다음에 L의 3분의 2승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고 대신에 이제 균형 상태니까 K는 사실 이렇게 써놓으면요. K와 L은 어떤 값이든 가질 수 있다 이런 것도 의미하고 뭐 K는 K, L은 L이다 이렇게 이제 뭐 해석할 수도 있는데 우리의 균형 상태에서는 K가 K바 혹은 K스타고 L은 L바 혹은 L스타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양변의 K바를 곱해요. 왼쪽은 R스타의 K바 그 다음에 3분의 1에 똑같은 계산입니다. K바에 3분의 2승이 있고 여기는 K바에 1승이 있으니까 이것과 이것을 곱할 때는 아래 K바가 같다면 승수끼리 덧셈을 해주면 되겠죠. 곱셈이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승 더하기 1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냥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은 3분의 1과 같아요. 3분의 1의 A의 K바에 3분의 1승 그 다음에 L바에 3분의 2승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균형에서의 산출량과 같습니다. 3분의 1의 Y스타.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결과는 뭐냐면 자본 비용은 Y스타의 3분의 1이다. 혹은 자본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들이 가져가는 몫이 전체 산출량의 3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그러니까 뭐 요즘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는 않는데요. 과거엔 이러한 성질이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미시경제학에서 기업의 의사결정 관련해서 생산함수가 컵 더글러스다, 뭐 규모 수익 불변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사실 많이 하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생산함수는 한 국가 경제의 GDP가 어떠한 방식으로 결정되는가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이퀘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GDP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K는 경제 전체의 자본 스탁이고 L은 노동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용 수준 뭐 다 괜찮습니다. 혹은 한 국가의 총 노동 시간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생산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추정을 많이 했어요.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추정을 하는데 대체로 한 국가 경제 전체의 생산함수를 찾아보면 이런 형태와 매우 많이 닮아왔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더 복잡한 형태이긴 하지만 매우 단순하게 표현해 본다면 이런 규모 수익 불변 컵 더글러스 생산함수의 형태를 가져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실은 그 과거 그러니까 마르크시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마르크스주의, 마르크시즘의 이론에 따르면 그러니까 마르크시즘의 사실 가설이죠. 마르크시즘 중에서 확인되지 않은 데이터에 의해서 검증되지 않은 주장들이 아직도 여전히 많이 있어서 여러분이 단순한 주장이고 가설인지 아니면 그것이 데이터에 의해서 확인된 것인지를 이제 구분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지금 경제학과에서 스터디하는 대다수의 과목들은 가설이 아니고요. 이미 데이터로 다 확인이 된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규모 수익 불변 컵 더글러스 생산함수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번 학기 내내 사용할 텐데 적어도 중간 시험 전까지는 계속 사용할 텐데 이러한 생산함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현실에서 이러한 생산함수가 관찰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가설이 아니에요. 그냥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생산함수가 왜 중요하냐면 특히나 그러니까 컵 더글라스 생산함수라고 하는 컵이라고 하는 경제학자와 더글라스라고 하는 두 명의 경제학자가 실제로 이러한 생산함수가 현실을 제대로 설명하는지를 확인을 했고 실제로 매우 잘 설명한다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마르크시즘의 여러 가지 가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산된 것 중에 일부를 노동자들이 가져가고
그 다음에 생산된 것 중에 일부를 또 자본가 계급이 가져갑니다. 그러면 그 중에 잉여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주장이잖아요. 이건 하나의 주장이고 가설이에요. 이러한 잉여가 왜 만들어질 수 있는지, 이러한 잉여를 어떻게 우리가 나눠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굉장히 이제 철학적인 담론이 막시즘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컵 더글러스 생산함수는 세계 2차 세계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이후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그때 관찰한 건데요. 만약에 생산함수가 컵 더글러스 형태를 갖는다면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생산된 것 중에서 3분의 2는 적어도 3분의 2, 3분의 1 이런 형태라면 여기가 3분의 1, 여기가 3분의 1이라면 그 다음에 한 국가 경제의 생산함수가 컵 더글러스 형태를 닮았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막시즘에서 이야기하는 생산에 대한 잉여 같은 건 알파는 사실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나눠 갖는 것입니다. 3분의 2만큼 가져가고 3분의 1만큼 가져가고 실제로 한국 데이터도 살펴보면 컵 더글러스 생산함수와 굉장히 닮았습니다. 이러한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실 미시경제학에서도 생산함수 이게 규모수익 불변이냐 규모수익 체증이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다루는 이유가 사실은 이제 그 제가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그런 디베이트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어요. 지금은 다 이제 희석이 됐죠. 뭐 더 이상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다시 관심이 좀 생기는 것 같긴 합니다만 뭐 조금 다른 측면에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생산함수의 K의 승수인 3분의 1만큼이 바로 자본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들의 몫이 되고 쉐어가 되는 거예요. 쉐어. 그 다음에 이제 L의 3분의 2승이 바로 노동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들의 쉐어가 됩니다. 각자의 쉐어만큼을 가져가는 것이죠. 네,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총수입과 총비용 이 관계를 우리가 전체 생산된 것 중에서 노동에 대한 총보수와 자본에 대한 총보수로 표현할 수 있고 생산함수가 컵 더글러스 규모수익 불변 컵 더글러스 생산함수 형태를 갖는다면 그렇다면 노동자와 자본가가 각각 나눠 가지면 이렇게 쪽나는 거예요. 없어집니다. 남는 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컵 더글러스 생산 함수에서는 노동의 쉐어가 3분의 2, 그 다음에 자본의 쉐어가 3분의 1이니까 각각 노동자들은 3분의 2만큼, 자본가들은 3분의 1만큼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노동자들의 쉐어도 한 3분의 2랑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자본가들의 쉐어도 3분의 1로 비슷합니다. 질문 있어요? 여러분 그 실시간 줌이 좋으세요? 아니면 영상 그 녹화해서 보시는 게 더 좋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실시간 강의보다는 그냥 녹화해서 이렇게 여러분 보시라고 업로드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더 좋습니다. 훨씬 편해요. 왜냐하면 제가 시간을 안 지켜도 되니까 제가 편한 시간에 영상을 제작해서 업로드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시간을 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더 좋은데 실시간 강의를 해도 학생들이 질문을 안 하셔서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실시간 주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딱히 뭐 여러분 두 초이스가 무차별하다면 저는 앞으로 그냥 우리가 이제 사실 실시간 강의 플러스 그 다음에 녹화 강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적당히 이렇게 배분해서 하면 뭐 1대 9로 해도 괜찮고 뭐 혹은 9대 1로 해도 괜찮고 그렇긴 하죠. 그렇죠? 생산함수 1인당 GDP와 1인당 자본 스탁으로 한번 표현해 볼 텐데 이게 이제 규모 수익 불변 컵 더글러스 생산함수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면 이거는 여러분 제가 막 갖다 쓰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류 경제학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경제 전체의 GDP가 결정되는 이러한 생산함수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그러면 사실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퍼즐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블럭들을, 그렇죠, 이렇게 모아서, 예, 블럭들을 모아서 이제 하나의 뭐 레고면 레고 어떤 집을 만들어 가는데, 가장 중요한 블럭 하나를 버리고 과연 어떤 집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럼 이제 다른 블럭들도 다 교체를 하거나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의 지금 생산함수 지금 하나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자꾸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다른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사실 집을 지어가는 과정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류 경제학이 아닌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면,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새로운 그 파운데이션과 이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집을 지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 이건 이제 이런 하나, 두 개 혹은 뭐 몇 개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는 그 사실상 본질도 아니에요. 예. 어차피 결국은 이런 걸 문제 제기하는 경우에는 다른 대안으로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다고 봐야 맞는 거죠. 예. 여러분 주류 경제학 지금 이제 미시 경제학 배우시고 거시 경제학 배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계속 가면 여러분이 지금 미시 경제학, 거시 경제학에서 배우신 거 가지고 계속 예, 뭐 뭐랄까요? 막 그 엄청나게 큰 집을 지어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집을 지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린 굉장히 많은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어요. 네, 정말로 정말 많은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작은 거 하나 가지고 이제 문제 삼기 시작하면, 그럼 대안이 뭔지 궁금하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엄청나게 많은 현상들을 그럼 다 버려야 되는 것인지, 뭐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L을 노동력, workforce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을 해서 L을 표현을 했습니다. 전체 근로자 수 혹은 뭐 총 노동 시간 이런 개념을 사용을 했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L을 인구라고 이제 바꿔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구. 물론 이제 전체 인구가 다 일을 하는 것은 아니죠. 전체 인구 가운데 뭐 많은 경우에 한 70% 정도 일을 하고 대체로 한 60% 정도만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L이 인구다라고 보는 건 좀 무리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L을 우리가 인구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양변을 L로 나눠주는 거예요. 스타 지우셔도 됩니다, 이제. 예. 제가 이제 균형 상태에서의 산출량, 균형 상태에서의 자본, 노동 이제 이렇게 구분해서 따로 부르지 않고요. 이제 어떤 한 국가를 생각해 보면 그 국가의 GDP가 있을 것이고, 그 국가의 전체 자본 스탁이라고 하는 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전체 노동력 혹은 인구라고 하는 값이 다 이렇게 있겠죠. 어느 시점에서 어떤 국가를 보면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그게 균형 상태에 있다라고 여러분 암묵적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게 어떻게 결정이 되었을까? 어떤 대표적인 자바라고 하는 기업이 자신의 최적화 문제를 풀어서 K와 L을 선택한 것이고, 그 결과 GDP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복잡하게 생각해 보면 경제 내에 자바와 같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자바와 같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각자 최선을 다해서 K와 L을 선택했을 것이고, 그것들을 다 집계를 하면 전체 K, 전체 L, 그 다음에 GDP Y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컵 더글러스 생산함수의 형태를 갖는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이제 양변을 Y로 나누어주면, 자, 이렇게 나눠줄 수 있겠죠. 산출량도 양변을 L로 나누어주면, 이쪽도 L로 나누어주고, 자, 이거 하나 간단한 그 트릭인데요. 어떤 학생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실시간 춤이 좋습니다. 네.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면 했는데. 자, 보시죠. 저기 시간이 되는 기회가 여건이 되는 학생들 따로 이제 대면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경제학 원론 클래스에서 반대하는 학생들이 좀 있어서요. 거시경제학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할 수 있겠다 해서 뭐 그냥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이렇게 연락을 좀 달라고 했는데 또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연락을 하진 않으셔서,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번 학기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고요. 자, 생산함수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K 3분의 1승, L 3분의 2승. 양변을 L로 나눠주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한 가지 트릭은 뭐냐면 L은 뭐라고도 쓸 수 있냐면 L의 3분의 1승 곱하기 L의 3분의 2승이라고 쓸 수도 있어요. 이제 간단한 트릭을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right hand side를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L의 3분의 1승, L의 3분의 2승. 일부러 이렇게 쓴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묶을 수 있고 이렇게 묶을 수 있잖아요. 또 혹은 이렇게 우리가 cancel out 할 수 있으니까 지워버릴 수 있죠. 그래서 y 나누기 l은 y 나누기 l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시죠. 경제 전체의 산출량을 생산된 가치를 그 국가의 인구로 나눴어요. 그러면 이제 1인당 산출량이 됩니다. 바로 1인당 산출량이. 우리가 이제 l을 인구라고 해석하기로 했으니까요. 그래서 A에 K 3분의 1승, L 3분의 1승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승수가 분자도 3분의 1승, 분모도 3분의 1승이니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A의 제곱 나누기 B의 제곱은 A 나누기 B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이제 이 텀을 이렇게 바꿔 쓰는 거죠. K 나누기 L 그 다음에 전체 3분의 1승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자, 생각해 보시죠. K 나누기 L은 경제 전체의 자본 스탁, 경제 전체의 자본 스탁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 전체의 경제 전체로 봤을 때 생산에 투입되는 어떤 자본들, 기계든 컴퓨터든 뭐 설비든 이런 것들의 가치를 다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 더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K라고 부릅니다. 어마어마한 작업들을 이제 매해 거의 모든 나라의 이제 통계청 이런 데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 정확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그 정말 또 어떻게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대체로 괜찮습니다. 대체로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 이제 그냥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제 전체의 자본 스탁을 측정하는 것은 사실 던팅한 잡이에요. 어마무시하게 어려운 잡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처음에 GDP 지출 측면에서의 GDP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소비, 투자, 정부 지출과 순수출 이렇게 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이 I가 뭐냐면 바로 K를 축적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투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 이퀴먼트가 될 수도 있고 스트럭처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건물을 짓는데 투자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을 채워놓는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채워놓는 어떤 이퀴먼트죠. 설비, 시설 이런 것들에 투자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매년 I만큼이 투자가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K가 늘어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K를 추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계속해서 I를 더해가는 거예요. 혹은 이제 우리가 현 시점에 있다면 과거의 자본 스탁을 계속 계산하고 싶다면 이제 거꾸로 계속 가는 거죠. 그렇죠? 과거에 이루어진 I들을 쭉 더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정확한 K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이제 하나고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컨셉은 GDP 죄송합니다. 지출 측면에서의 GDP에서 I라고 하는 것의 개념이 바로 이 경제 전체의 자본 스탁인 K를 축적하는 행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나중에 우리가 솔로 성장 모형에 가서도 솔로 성장 모형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매크로 이코노믹스는 조금 이렇게 독특한 랭귀지를 좀 써요. 그러니까 다른 현실 경제에서 있는 캐피탈, 그렇죠? 잘 쓰지 않는, 사실 우리가 더 먼저 썼는데 매크로에서 사실 먼저 몇몇 단어들은 우리가 먼저 쓰긴 했는데 다른 데서 사실 가져가서 쓰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새로운 변수를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1인당 GDP, 1인당 산출량을 small y라고 쓰고요. 제가 이제부터 small y라고 쓰면 여러분 1인당 GDP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인당 자본 스탁 마찬가지로 small k라고 쓰면 경제 전체의 자본 스탁을 인구로 나눈 것이고요. 그래서 1인당 자본 스탁. 물론 이제 제가 자본 스탁을 가지고 있지는 않겠죠. 이제 하지만 경제 전체의 자본 스탁을 그냥 인구로 나누어서 만약에 평균적인 국민이 생산 활동을 한다면 얼마만큼의 건물과 얼마만큼의 뭐 컴퓨터 혹은
이퀴먼트를 가지고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이제 하나의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산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한 사람이 평균적인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자본 스탁의 크기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y 나누기 l을 캐피탈 y 캐피탈은 또 헷갈리죠. large y 나누기 large l을 small y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large k 나누기 large l을 small k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앞으로 사용하게 될 생산함수. 이거 결국은 어디에서 온 거냐면 컵 더글러스 생산함수에서 온 거예요. 그렇죠? 네. 양변을 L로 나누어서 그 다음에 small y와 small k가 뭘 의미하는지 정의한 다음에 변수를 바꿔치기 해서 small y는 총 요소 생산성 혹은 생산성 곱하기 1인당 자본 스탁의 알파승이다. 알파는 앞서 얘기했었습니다. 자본의 쉐어. 그렇죠? 네, 알파가 바로 자본의 쉐어예요. 이걸 알파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캐피탈 쉐어라고 불러요. 이걸 왜 캐피탈 쉐어라고 부르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전체 생산된 것 중에서 자본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들이 가져가는 몫이라는 의미에서 캐피탈 쉐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모형에 대한 얘기는 거의 끝났고요.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왜 어떤 국가는 GDP가 높고 왜 어떤 국가는 GDP가 낮은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1인당 GDP를 우리가 사용하니까 왜 어떤 국가는 1인당 GDP가 높고 어떤 국가는 1인당 GDP가 낮을까? 여기 그 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A가 높기 때문에 1인당 GDP가 높다. 그러니까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A가 높다. 죄송합니다. Y가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1인당 자본 스탁이 많기 때문에 이제 스몰 K죠. 스몰 K가 많기 때문에 1인당 GDP가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또는 세 번째로 둘 다 생산성도 높고 1인당 자본 스탁이 높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1인당 GDP가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국가 간 소득 격차가 왜 발생하는가? 제가 보통 한 국가의 소득 수준이라고만 하면 여러분 1인당 GDP랑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내셔널 인컴도 따로 있고 뭐 퍼 캐피타 인컴도 따로 있고 막 다 정확한 변수들이 있는데요. 거시경제학에서는 그걸 그렇게 크게 막 구분하진 않습니다. 결국 1인당 GDP로 다 비교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1인당 GDP라고 하는 데이터가 없는 국가가 있다면 뭐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소득 지표 이런 걸 사용을 합니다.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국가의 소득 수준이 높다면 그건 생산성이 높아서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인당 자본 스탁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이 둘이 다 높거나 많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캐피탈 쉐어를 우리가 계속해서 3분의 1 정도의 값을 사용을 할 텐데 이 3분의 1의 값이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중요한 건 사실 이거죠. A는 승수가 1인데 K는 승수가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 1승이 되면 K가 늘어날 때 이렇게 컨케이브한 형태를 가져요. 다시 말하면 Y는 X라고 하는 그래프와 Y는 X의 3분의 1승이라는 그래프를 각각 그려보면 첫 번째 거는 이렇게 생겼고요. 직선의 그래프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것은 3분의 1승이니까 이렇게 컨케이브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컨케이브하다고 하죠. 이렇게 컨케이브하게 생겼어요. 이 차이를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1인당 자본 스탁 K만으로 1인당 GDP의 차이를 한번 설명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는 왜 높은가? 1인당 자본 스탁이 높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2017년 기준으로 펜 월드 테이블이라고 하는 이제 데이터셋에서 여러 국가들을 한번 그냥 제가 뽑은 거예요. 교과서와 다르게 제가 그냥 임의로 한번 뽑았습니다. 비교하고 싶은 국가들. 그래서 한국의 1인당 자본 스탁이 2017년 기준으로 14만 7,641. 뭐 이 단위는 그렇게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크게 뭐 의미는 없습니다. 2010년 아마 PPP 달러인데요. PPP 달러일 거예요. 얼핏 기억은 안 나는데 PPP 환율을 적용을 해서 비교한 건데
뭐 절대적인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국가 간 비교를 위해서 사용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한국의 2017년 1인당 GDP가 37,000달러란 말이에요. 이건 사실 너무 과하잖아요. 우리나라 한국의 GDP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 간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변환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값을 사용하지 않고 상대 비교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스위스는 1인당 자본 스탁이 26,000, US는 17,300, 재팬 17,900, UK가 16,000 쭉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탈리아는 조금 높아요. 그렇죠? 조금 높고 당연히 스위스와 US는 높고 재팬도 좀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타 국가들 뭐 브라질, 차이나, 사우스 아프리카, 인디아, 부룬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룬디는 비교적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제가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국가의 1인당 자본 스탁을 한국의 1인당 자본 스탁으로 나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위스 같은 경우에 26만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한국의 1인당 자본 스탁인 147641로 나누었더니 당연히 스위스가 더 높으니까 1.758. 이건 어떤 의미냐면 스위스의 1인당 자본 스탁이 한국의 1인당 자본 스탁보다 1.76배 많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죠. US는 한국보다 1.17배 많고요. 재팬은 1.2배 정도 많고 쭉 그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차이나는 1인당 자본 스탁이 인구가 많아서 그런 것도 있겠죠. 1인당 자본 스탁이 한국의 한 46% 수준이고 그 다음에 부룬디는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값들 컬럼 B에 있는 값은 각 국가의 1인당 자본 스탁을 한국을 기준으로 일종의 상대평가를 한 것이죠. 한국의 몇 배 수준인지 몇 퍼센트 수준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인당 GDP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1인당 GDP로 다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 같은 경우에 62,000달러를 37,000달러로 나눠주면 한 1.68. 그래서 스위스의 1인당 GDP는 한국의 1.7배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US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5배 정도 된다. 재팬은 한 1.06배 이렇게 이제 읽으시면 되겠죠. 쭉 내려가서 차이나 같은 경우에 1인당 GDP가 한국의 36% 수준이고 3분의 1 조금 더 넘는다고 볼 수 있겠죠. 사우스 아프리카도 비슷합니다. 부룬디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1인당 GDP가 한국의 한 2% 수준이다.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자, 이제 어떤 작업을 한번 해보냐면 실제 자본 스탁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실제 1인당 GDP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잠깐 이거 보지 마시고 이거 잠깐 보지 마시고요. 지워버릴게요, 제가. 이게 실제 데이터입니다. 자, 우리가 뭘 한번 해보는 거냐면 생산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지금 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모든 국가의 생산함수가 그러니까 1인당 GDP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총 요소 생산성 A와 1인당 자본 스탁의 3분의 1승이다라고 이제 전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거의 모든 국가의 생산함수가 이러한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취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할 텐데 하나 더 나아가서 이제 모든 국가의 총 요소 생산성 A가 1로 동일하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1인당 GDP를 결정하는 것은 오로지 1인당 자본 스탁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인당 자본 스탁의 차이에 의해서 1인당 GDP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정말 그런가요? 네, 정말 그런가? 한번 보시죠. 자, 그래서 잠시 1인당 GDP의 데이터는 지워놨어요. 실제 GDP가 어떤지 우리는 모른다라고 한번 해보고 1인당 자본 스탁의 데이터를 우리가 관찰했습니다.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실제 값을 사용하지 않고 한국의 1인당 자본 스탁으로 나누어진 상대값을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훨씬 더 편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자본 스탁이 1이에요. 기준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1인당 GDP가 이렇게 결정이 된다면 한국의 1인당 GDP는 당연히 1이 되겠죠. 그래서 한국은 뭐 괜찮아요. 그 다음에 스위스 같은 경우에 1.758에 3분의 1승을 하면 여기에 3분의 1승을 한 거예요. 3분의 1승을 하면 1.2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US 3분의 1승을 해준 겁니다. 이렇게 다 3분의 1승을 해준 거예요. 쭉 다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GDP와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것이죠. 자, 그림 한번 보시죠. 이 붉은색 직선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한국부터 보세요. 한국부터. 한국은 1인당 자본 스탁이 1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1인당 자신의 자본 스탁으로 나누었으니까. 저기 한국이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1인당 GDP가 1인당 자본 스탁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당연히 1인당 GDP는 1이 되겠죠. 자, 이 식은 바로 Y는 K의 3분의 1승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어떤 국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스위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위스의 1인당 자본 스탁은 얼마쯤 되냐면 1.76 정도 돼요. 자, 1.76 정도의 자본 스탁을 갖고 있는 국가가 1인당 GDP가 이렇게 결정이 된다면 그 국가의 GDP는 여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대략 1.2 정도 돼야 됩니다. 확인해 보시죠. 1.2 정도 돼야 돼요. 그런데 스위스의 실제 GDP는 훨씬 더 높아요. 그 다음에 US 한번 생각해 보시죠. US도 1인당 자본 스탁이 한국보다 한 1.2배 정도 많은 것 같습니다. 1.2 정도 돼요. 그러면 US의 1인당 GDP는 이렇게 결정이 된다면 1인당 GDP가 1인당 자본 스탁에 의해서만 설명이 된다면 US의 1인당 GDP는 한국보다 그만큼 높아야 됩니다. 한 1.1 정도 돼야 되는 거죠. 맞나요? 1.06 정도 돼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조금 더 높아요. 자, 우리가 지금 시도하고 있는 작업은 뭐냐면 만약에 1인당 GDP라고 하는 것이 1인당 자본 스탁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면 각 국가들의 소득 수준이 어때야 될까를 한번 가상적으로 실험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든 국가가 1인당 자본 스탁의 차이에 의해서 1인당 GDP가 결정이 된다면 1인당 자본 스탁의 차이에 의해서 1인당 GDP의 차이가 설명이 된다면 다음 슬라이드의 그림과 같이 정확히 이 생산함수에 다 이렇게 위치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데이터는 이렇다는 거예요. 이 선에서 벗어나 있죠. 이 선에서 이렇게 벗어나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왜 벗어나 있을까요? 왜냐하면 1인당 GDP의 차이를 결정하는 것은 K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Y는 A 곱하기 K의 3분의 1승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K의 차이에 의해서만 국가 간의 1인당 GDP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요. 물론 나쁘진 않습니다. 1인당 자본 스탁의 차이에 의해서 설명되는 국가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여기 두 개의 국가가 있어요. 보시죠. UK와 재팬입니다. UK와 재팬은 한국보다 1인당 자본 스탁이 많아요. 그러면 당연히 1인당 GDP가 한국보다 조금 더 높아야겠죠. 그리고 Y는 K의 3분의 1승이라고 하는 이 생산함수 상에 반드시 떨어져야 돼요. 이 바깥으로 벗어나면 그러면 자본 스탁 이외에 또 다른 요인인 A에 의해서 1인당 GDP가 설명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UK와 재팬은 정확히 이 생산함수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코리아, UK, 재팬 이 세 개의 국가는 아마도 이 A가 같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부룬디도 비슷하죠. 그렇죠? 네, 부룬디. 이거 이제 이렇게까지 우리가 그 논리를 전개해 갈 수 있어요. 만약에 부룬디의 1인당 자본 스탁을 한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그러니까 한국의 1인당 자본 스탁 수준으로 지금 이제 1%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자본 스탁 수준이. 근데 이것을 한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그러면 부룬디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한국과 똑같이 이렇게 1인당 GDP가 같아질 것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논리적인 전개도 할 수 있습니다. 몇몇 국가들은 이 생산함수 위쪽에 있기도 하고 또 몇몇 국가들은 이제 아래쪽에 있기도 해요. 보시면 이렇게 그러니까 차이나 같은 경우 한번 생각해 보시죠. 1인당 자본 스탁이 한국의 한 46% 수준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만일 1인당 GDP가 1인당 자본 스탁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면 그러면 차이나의 GDP는 여기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차이나의 GDP는 그거보다는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1인당 자본 스탁의 차이가 1인당 GDP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뭐 괜찮아요. 어느 정도 잘 설명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 설명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라는 걸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혹시 질문 있어요? 예,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시면 질문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산하는 수의 자본 쉐어를 캐피탈 쉐어를 3분의 1이라고 여전히 가정을 하고 이번엔 거꾸로 생산성을 우리가 계산해 보겠습니다. 물론 제가 소개했던 그 데이터 펜 월드 테이블이라고 하는 데이터에는 생산성에 대한 지표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거죠. 모른다라고 하고 모든 국가의 생산함수는 이렇게 생겼다. 다시 말하면 모든 국가의 1인당 GDP를 결정하는 요인은 첫째 생산성, 두 번째 1인당 자본스탁, 그 다음에 모든 국가의 캐피탈 쉐어는 같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번에는 모든 국가의 생산성이 동일하지 않고 다를 수 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생산함수의 그 알파는 실제로 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K가 3분의 1승 정도로 나와요. 네. 알파가 다른 하나의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알파의 차이는 별로 그렇게 우리가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사실 이런 거잖아요. 국가마다 Y도 다르고 우리가 지금 보겠지만 A도 달라요. 그 다음에 또 확인했듯이 K도 다릅니다. 당연히 알파도 국가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달라봐야 예를 들면 지금 알파가 우리가 0.33이라고 지금 가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국가마다 달라봐야 이 값이 0. 아무리 작아봐야 한 0.2에서 0.25 정도고요. 이게 아무리 커봐야 한 0.4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인지가 되게 좁아요. 알파 값이 국가마다 당연히 다르죠. 당연히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보세요. 부룬디랑 그 스위스 비교해 보시면 이 GDP 격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다음에 1인당 자본 스탁의 격차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알파의 차이를 한번 보세요. 알파의 차이? 부룬디 가서 알파를 우리가 추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값이 터무니없는 값이 나오진 않아요. 대체로 0.3 안팎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알파의 차이는 사실 뭐 상대적으로 nothing이라고 보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nothing. 근데 알파의 차이도 보고 싶다면 봐도 괜찮습니다. 그냥 근데 세컨 오더예요. 더미넌트 하지 않아요. 더미넌트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 그 채팅을 하시면 제가 잘 못 보니까요. 잘 안 보여요. 안 보니까 혹시 그냥 말씀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뭐, 혹시 제가 나중에 또 답을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 우리가 실시간 줌을 하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이제 생산성을 한번 간접적으로 찾아보는 건데요. Y도 알고 있고 K도 알고 있고 각 국가별로 알파도 3분의 1이라고 우리가 가정해 본다면 이렇게 거꾸로 A를 찾을 수 있어요. 생산함수로부터 이렇게 A를 막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죠. 마찬가지로 1인당 자본 스탁 알고 있고 각 국가의 1인당 자본 스탁을 한국의 1인당 자본 스탁의 비율로 표시를 했습니다. B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인당 GDP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D를 보시면 됩니다. 한국 1인당 GDP로 다 나누어서 한국에 대한 비율로 표시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E가 바로 우리가 바로 앞 슬라이드 테이블에서 계산했던 거죠. 그래서 1인당 자본 스탁이 1이면 생산성이 1이라고 했을 때의 GDP는 얼마나 될 것인가? 3분의 1승을 한 거예요. 이렇게. 파워. 그 다음에 이제 생산성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실제 1인당 GDP를 1인당 자본 스탁의 3분의 1승으로 나눠주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실제로 계산을 했는데 어떻게 계산했냐면 이제 D를 컬럼 D를
컬럼 2로 나눠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값 나누기 이 값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생산성이 1이겠죠. 기준이니까. 네. 당연히 그냥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US 같은 경우에 1인당 GDP 한국 대비 1.47배 정도 높은데 이것을 이렇게 나눠주면요. 1.055로 나눠주면 US의 생산성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대략 1.4. 그 다음에 재팬 같은 경우에는 계산해보면 0.999 거의 1과 같죠. 한국과 비슷하고 차이나 같은 경우에는 0.5가 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US의 생산성은 한국보다 40% 정도 높다. 1.4배다. 그 다음에 재팬의 생산성은 한국과 거의 비슷하다. 그 다음에 차이나의 생산성은 한국의 한 절반 조금 되지 못한다. 47%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각 국가의 생산성을 우리가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보시죠. 한국의 생산함수는 이렇다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US의 생산함수는 이렇다라고 보는 거예요. 1.4에 K의 3분의 1. 이게 US의 생산함수고 그 다음에 차이나의 생산함수는 Y는 0.473에 K의 3분의 1. 그러니까 생산함수가 기본적으로 다르게 생긴 거죠. A가 달라지니까. 물론 이제 K의 3분의 1승은 똑같고 캐피탈 쉐어는 물론 다를 수도 있는데요. 뭐 그렇게 더미넌트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요인들이 사실상 훨씬 더 큰 그 설명력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산함수를 다르게 그려야 되겠죠, 그렇죠? 앞에 값이 다르니까. 그래서 한국은 아까 그렸던 생산함수 이렇게 같고요. 한국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US 생산함수는 한국보다 생산성이 40% 높으니까 생산함수가 이렇게 위에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US 생산함수고 그다음에 차이나는 그거보다 아래에 있어야겠죠. 한국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국가별로 생산성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1인당 GDP의 차이도 발생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재팬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생산성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상 재팬의 소득 수준이 한국보다 높은 이유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간단한 결과에서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결과를 도출해보라라고 한다면 재팬의 1인당 GDP가 높은 이유는 한국보다 1인당 자본 스탁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산성이 높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1인당 자본 스탁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한국의 1인당 자본 스탁이 재팬의 1인당 자본 스탁이 된다면 그러면 한국의 1인당 GDP도 재팬의 1인당 GDP와 같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한국의 1인당 자본 스탁이 미국의 1인당 자본 스탁 수준으로 이렇게 간다면 그러면 한국의 GDP는 US의 GDP와 같아질까? No way죠. No way. US GDP와 같아지려면 어때야 되냐면요.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1인당 자본 스탁이 US의 1인당 자본 스탁과 같아졌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두 국가 사이의 소득 격차는 이만큼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머지 소득 격차가 사실상 1인당 자본 스탁의 차이에 따른 소득 격차보다 훨씬 더 크죠. 그렇죠? 네. 만약에 이만큼 자본 스탁을 축적했다고 하더라도 그래프상으로 보면 1인당 GDP가 한 요만큼 늘어나요. 이만큼의 차이는 여전히 생산성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 더 생각해 보면 차이나의 경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뭐 차이나, US 요즘 뭐 갈등이죠, 그렇죠? 생각해 본다면 만약에 혹시 뭐 중국 학생이 계신다면 그냥 여러분 편안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차이나의 1인당 자본 스탁은 이만큼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차이나가 1인당 자본 스탁을 엄청나게 많이 축적을 해서 US의 1인당 자본 스탁 수준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차이나의 생산성이 변하지 않는다면 차이나는 여기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인당 GDP가 얼마나 상승하냐면 요만큼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차이만큼은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US와 차이나의 1인당 GDP의 차이 중에서 사실 상당 부분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이냐면 생산성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자본 스탁의 차이도 국가 간 GDP의 차이를 결정하지만 생산성의 차이도 국가 간 GDP의 차이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뭐가 더 중요할까를 대충 이렇게 보면 아마도 1인당 자본 스탁의 차이보다는 생산성의 차이가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국가를 우리가 지금 4개 국가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그런 얘기는, 그런 주장은 너무 섣부른 결론이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섣부른 결론이 아니라는 걸 제가 조금 더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있어요? 45분까지죠. 자, 이제 두 국가의 1인당 GDP의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고 싶은데, 컨트리 1과 컨트리 2가 있습니다. 두 국가 모두 생산함수의 형태는 동일해요. 다만 생산성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1인당 자본 스탁의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허용하는 것은 A와 K의 차이예요. 다른 차이는 없어요. 생산함수의 형태 A, K의 3분의 1승 이 형태 똑같고, 그 다음에 캐피탈 쉐어 3분의 1승도 똑같다라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컨트리 1의 1인당 GDP는 자신의 생산성 A1과 자신의 1인당 자본수탁 K1에 의해서 결정될 거고요. 컨트리 2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컨트리 1과 컨트리 2의 1인당 GDP의 비율을 단순히 나누면 되죠.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 이렇게 나눠주면 됩니다. 나눠주면 A는 A끼리 모아서 쓰고요. 그 다음에 K는 K끼리 모았는데 승수가 3분의 1로 똑같으니까 1인당 자본 스탁의 비율을 괄호 안에 넣고 3분의 1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국가의 소득 비율은 1인당 GDP의 비율, 혹은 소득 비율은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컨트리 1의 소득 수준이 더 높다면 그거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혹은 셋 중에 하나겠죠. A의 비율이 더 높아서 그럴 수도 있고, 1인당 자본 스탁의 비율이 더 높아서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둘이 다 높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몇 가지 가능성이 존재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한 국가의 생산성이 높거나 혹은 한 국가의 1인당 자본 스탁이 더 높다면 그 국가의 1인당 GDP도 더 높아질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A의 어떤 기여, 컨트리뷰션과 그러니까 A가 얼마만큼을 설명할 수 있고 K의 차이가 얼마만큼을 설명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여기 승수가 비교적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A에는 승수가 1이 있는 거잖아요. 1승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고 K에는 3분의 1승이 있는데 이 승수의 차이가 각각의 생산성의 차이와 1인당 자본 스탁의 차이의 컨트리뷰션을 결정하는데 비교적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양변에 한번 자연 로그를 취해 보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여기서 보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양변에 자연 로그를 취하면 이제 곱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 이제 로그의 덧셈, 로그 플러스 로그로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그다음에 3분의 1승은 이렇게 앞으로 내려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국가의 생산성 비율의 자연 로그 값 플러스 그 다음에 두 국가의 1인당 자본 스탁의 비율의 로그 값, 그리고 거기에 3분의 1을 곱해주는 거예요. 3분의 1승 때문에 앞에 3분의 1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비교를 하고 싶냐면 두 국가의 1인당 GDP의 차이를 자연 로그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이걸 100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두 국가의 소득 격차가 분명히 존재할 거 아니겠어요? 그걸 이제 자연 로그로 변환해서 계산한 값을 그냥 100이라고 둔다면 일부는 생산성 차이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일부는 1인당 자본 스탁의 차이에 의해서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 1인당 자본 스탁의 차이라고 하면 K1 나누기 K2의 자연 로그 값을 의미하는데 여기에 그냥 3분의 1까지 곱한 값을 저는 그냥 1인당 자본 스탁의 차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1인당 자본 스탁의 차이예요. 특별한 설명이 없으면 3분의 1을 곱해준 것까지 포함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국가의 1인당 GDP의 차이가 100이라면 과연 얼마만큼? 이게 한 50대 50인가 아니면 40대 60인가 혹은 60대 40인가 각각의 이제 비중을 우리가 실제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이 슬라이드의 마지막만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생산함수에서 K의 3분의 1승이 갖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이 승수 3분의 1이 갖는 의미가 뭐냐면 이게 바로 한계 생산이 체감한다는 건데 자본 스탁이 굉장히 적을 때는 자본 스탁을 한 단위 늘릴 때 추가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자본 스탁을 굉장히 많이 축적한 상태에서 자본 스탁을 한 단위 더 늘릴 경우에 추가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적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본의 한계 생산이 체감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간단한 예를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본 스탁을 딱 1만큼 가지고 있는 경우 1인당 자본 스탁이 1인 경우 여기에서 자본 스탁이 지금 한 단위 늘어나는 상황이에요. 1에서 2로 델타 K가 1만큼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 자 1의 3분의 1승은 1이고요. 2의 3분의 1승, 3분의 1승 해준 거예요. 1.26이에요. 그래서 산출량의 증가분은 비교적 큽니다. 0.26만큼 돼요. 그러니까 자본 스탁이 매우 작을 때 자본 스탁을 한 단위 늘려주면 사실 퍼센트로 환산했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인당 GDP의 증가분도 사실 굉장히 큽니다. 0.26만큼 늘어나요. 그런데 1인당 자본 스탁을 예를 들어서 1000만큼 축적했다. 1000만큼 가지고 있다. 자, 이런 상황에서 1인당 자본 스탁을 한 단위 늘린다. 자본 스탁의 증가분은 이 경우가 사실 동일하단 말이에요. 1인당 자본 스탁의 증가분은 똑같이 1만큼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본 스탁이 K1000에서 1001로 증가하면 1인당 자본 스탁이 1000일 때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 1000이니까 당연히 1인당 GDP는 10이 되고요. 그 다음에 1001에 뭐 예를 들어서 3분의 1승을 해주면 10.003이 돼요. 10.003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작은 값이에요. 1인당 GDP의 증가분은 0.003밖에 안 돼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1인당 자본 스탁이 굉장히 많을 때 1인당 자본 스탁을 조금 더 늘려봐야 GDP에 기여하는 컨트리뷰션이 아주 적을 거라는 거예요. 1인당 자본 스탁이 매우 적은 국가에서 1인당 자본 스탁을 한 단위 늘릴 때는 그 컨트리뷰션이 굉장히 크지만 자본 스탁이 많은 국가에서는 자본 스탁을 늘려봐야 그 컨트리뷰션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두 국가의 소득 격차가 이렇게 있는데 자본 스탁이라고 하는 것의 영향력은 비교적 크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 우리가 1인당 GDP를 예를 들어서 더 높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본 생산 모형에서는 A를 늘릴 수도 있고 K를 늘릴 수도 있어요. 만약에 K를 늘리는 경우를 생각해 보죠. K를 아무리 늘려봐야 어떻다는 거예요. 한계 생산이 체감하고 1인당 자본 스탁을 충분히 많이 축적한 상태에서는 추가로 늘어나는 1인당 GDP의 크기가 매우 작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아무리 이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수준에서 1인당 자본 스탁을 2배 늘린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1인당 GDP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자본의 한계 생산이 체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K의 3분의 1승이 갖는 매우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에너지를 1인당 자본 스탁 축적에 쓸 것이냐 아니면 A를 늘리는 데 쓸 것이냐. 만약에 우리가 A를 US 수준까지 1에서 1.4로 높이면요. 바로 1로 가는 거죠. 그렇죠? 네.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가능하다면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간단한 이그젬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간단한 이그젬플들 US, 차이나 그 다음에 가장 소득 수준이 높은 5개 국가와 가장 소득 수준이 낮은 5개 국가의 이제 소득 차이도 같이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어요?